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김서정 변호사입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사건을 정말 많이 변론을 맡아왔는데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서 무죄가 선고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되었다는 뉴스 보도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제 사건의 판결문과 비교를 해서 이 무죄 사건이 과연 왜 무죄가 선고가 되었을까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미필적 고의, 즉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객관적으로 알아챌 수 있었던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에서는 유무죄가 갈리게 됩니다. 우선 제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 의뢰인은 중년 남성이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가담하게 되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일부와는 합의를 비록 하지 못하였으나 저희 의뢰인이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을 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였어요. 또 이 부분을 그대로 인정을 받아서 1심에서 비록 유죄이지만 실형 집행은 유예하는 집행유예 선고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뉴스 보도된 무죄 선고의 그 사건 개요를 좀 보면 공소사실에 의하면 50대 남성은 5차례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총 4,345만 원을 받은 다음에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무통장 입금을 한 다음 이제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기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3급 장애인이고 마지막 범행을 마치고 낌새를 알아챈 이 남성이 즉각 경찰서에 자수를 한 점을 두고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외부 상황에 대한 인식 능력과 또 객관적 판단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라고 보기 어려워서 무죄를 선고를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이 무죄 사건을 비추어 봤을 때 가담자가 정신장애 판정을 받을 정도로 판단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해야 하고 플러스 또 범행임을 알아차렸을 때 즉각 자수에 이를 정도에 이르면 무죄가 가능할 수 있겠으나 평범한 지적 능력을 지닌 자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챌 수 있었던 충분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하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다만 제가 변론했던 사건처럼 보이스피싱을 알아챌 수 있었던 객관적인 예견 가능성은 비록 있지만, 즉 미필적 고의는 있지만 확정적으로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 참작을 받는 방향으로 변론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에 자칫 무리한 주장을 해서 괘씸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새해가 밝았는데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